회사의 이런 다른 동기들, 뭐 서울대 나온 애들, 그다음에 뭐 해외 유학 갔다 온 친구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내가 늘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아예 전제로 하고 회사 들어와서 진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대학은 그래 좋은 대학 안 나왔어. 하지만 일은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 일이라고 하는 거는 곧 삶이었고, 제 삶은 20대, 30대, 40대, 50대, 제 삶은 곧 일 아니었나. 젊은 사람들은 요새 워라밸이라고 그래가지고 일과 삶이 분리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일하고 삶은 분리가 안 돼요.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동진입니다. 의원님 근황부터 좀 여쭐게요. 최근에 한강버스 시승식 참여하셨는데 좀 직접 타보니까 어떠셨어요? 서울에서 살면서 사실 한강에서 배를 타본 건 처음이에요. 강변 따라서 국회 출근했을 때 그 바라본 풍경하고 배를 타고서 이렇게 양쪽 강변을 바라보는 게 멋있었다. 아, 이게 경치가 이렇게 틀리구나. 제가 이게 숫자가 정확히 기억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9월 15일인가 17일 날 공식적으로 운행이 되고 네. 지금은 시범 운행.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님하고 같이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 몇 분, 뭐 당협위원장들, 그래서 시승을 해본 경우인데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전시행정 아니냐, 부정적인 여론이 네.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세훈 시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많은 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저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반대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았다. 지금 현재 좀 미흡한 부분은 많이 좀 보완을 해서, 특히 접근성 문제, 그렇게 하면은 서울 시민들이 많이 호응도가 있지 않겠나. 지금 제가 볼 때 이거를 비난하거나 그럴 일보다는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교통수단으로, 또는 나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이게 물류 수단으로도 이용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여의도, 뭐 뚝섬, 잠실, 옥수, 압구정, 마곡 뭐 이렇게 쭉 7개 정도가 이어진다고 그러는데, 네. 어쨌든 시작하신 사업이니만큼 잘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의원님도 앞으로 종종 타실 계획 있으세요? 내가 만약에 탄다 그러면 이제 옥수에서 타가지고 여의도를 와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적으로는 빠를 것 같은데 집에서 차 타고 그냥 곧바로 국회 오는 게 빠르지 않나. 의원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1961년 서울 서대문구에서 태어나셨고 이제 경성고 성균관대 산업공학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사 다니시면서도 영국 서섹스 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술정책학 석사 하셨는데 혹시 어린 시절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6남매 막내로 자랐는데 네. 어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흔히 뭐 의사가 되고 싶다, 뭐 판사, 뭐 이런 직업적 그런 꿈은 그때 별로 기억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특히 그 어머님한테
막내야, 네 꿈은 용꿈이었다. 태몽이. 네. 그 다음에 뭐 10자식 중에 하나만 잘 되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저 어렸을 때부터 네. 굉장히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2018년에 어머니가 91세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그 묘지에 묻고 난 다음에 그 형님들, 누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우연히 그 얘기가 나왔어요. 10자식 중에 하나만 잘 되면 된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들은 형, 누님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의원님만. 저한테만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외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님한테 해주셨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나는 잘 돼야 되는 사람이고 성공해야 되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되고 뭐 그런 어떤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나는 나이가 먹으면 이런 사람이 돼야 돼라고 생각을 했던 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학교 교정에 이렇게 앉아서 벤치에 혼자 내가 나이 40이 되면 내가 점심에 예를 들어서 불고기 100번을 먹고 싶어. 그러면 언제든지 불고기 100번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어린 나이에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곧 우리 집안을 일으키는 하나의 뭐라고 그러나 기초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가지지 않았나. 그러면 좀 의원님께서 돌아보시기에 좀 학창 시절에 어떤 아이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렸을 때 그 부모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는 우리 집안이 굉장히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네. 아버님, 어머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한 번도 싸우지를 않으셨어요. 집에 큰 소리 나는 걸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좀 풍요롭게 살지 않았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이 여의도를 친구 집에 자기 집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때 마포에서 버스를 타고 여의도를 왔어요. 근데 그때 이 아파트, 여의도의 아파트가 제 기억에 아마 시범 아파트였어요. 5층짜리. 그때 아파트를 처음 들어가거든요. 어떠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이 어쨌든 집 안에 있었고 수세식 화장실이었고 놀래긴 했지만 부러워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 다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꼭 뜨거운 물 나오는 집에 내가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했어요, 나중에. 그때 되게 뿌듯하셨겠어요. 네. 대학 졸업하신 이후에 바로 삼성그룹에 입사하셨습니다. 삼성전자에서 38년 그리고 고문으로 2년 또 재직하시면서 총 40여 년간 근무하셨는데 이렇게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50대 중반에 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따로 있으실까요? 삼성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 뭐 사장도 하고 대표이사를 어떻게 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질문을 사실은 뭐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생각을 내가 진짜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어떻게 보면 내가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그때 삼성 들어가는 것도 집안이 그때 좀 많이 힘들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회사를 들어가기로 결심을 한 거고 직장 생활 자체가 일단 생계수단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 자신이 회사의 이런 다른 동기들 뭐 서울대 나온 애들 그다음에 뭐 해외 유학 갔다 온 친구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내가 늘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아예 전제로 하고 회사 들어와서 진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대학은 그래 좋은 대학 안 나왔어. 하지만 일은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일체 약속을 안 잡고 네. 오로지 일을 하지 않았나. 마지막 퇴근 버스가 10시 15분. 근데 항상 그거 타고 퇴근하고 네. 그리고 집에 오면 또 일어 공부하고 그래서 입사해서 한 2년 차 때 네. 2년 차 겨울에 제가 부산에 어디 여관에 가서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뭐 30살에 과장이 되고 40살에 임원이 되고 50에 부사장이 되고 그다음에 사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아예 계획을 세웠어요. 신입사원 2년 차 때 그런 결심을 세우고 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계획도 세웠고 그 원동력 아까 그 질문하신 네. 어떻게 그 원동력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저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일은 고동진이가 제일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고 20, 30대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회사에서 아침마다 상사에게 50초 브리핑을 매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게 되셨어요? 그거하고 아까 이야기한 난 삼성에서 사장이 되겠다. 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매일 퇴근하기 전에 내일 할 일을 적어보고 퇴근하기 전에 그날 한 일을 평가를 했어요. 아무리 내가 사원이라도 내가 100이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목표는 한 50에서 60 정도만 내가 목표를 잡아야 된다. 이런 것도 배우고 네. 스스로 이 업무를 조정을 하고 내 머릿속에 이런 일 해야지 저런 일 해야지만 생각을 했다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다른 팀하고 또 상의를 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까지를 체득을 한 거죠.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나 혼자 계획을 세워서는 그런 것도 배우게 되고 네. 그때만 해도 84년 5년 이때 대리님이나 과장님은 오시면 1시간을 신문을 봤어. 나이 차이도 좀 많았고 근데 그분들 이렇게 직장 생활 그땐 저는 미혼이었으니까 네. 결혼을 한 분들이 회사에 와서 자기 집안에서의 그 생활 모드가 회사 모드로 빨리빨리 안 바뀌시는 거를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밝은 목소리로 네. 그 상사가 출근을 하면 인사를 드리고 아, 오늘 과장님, 대리님, 요거를 우리 오늘 팀에서 해야 되는데 요건 제가 할 테니까 요거는 좀 챙겨주세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상사한테 내가 그때 주무사원이어가지고 네. 보고를 드린 거와 동시에 그분의 그 생각 속에 회사 일을 이렇게 좀 밀어 넣었다고 그러나? 3달 정도는 사실은 네. 별로 이렇게 관심도 안 보이고 그냥 뭐 듣는 둥 마는 둥 이러시더라고. 근데 네. 어느 날 출근해가지고 그걸 못했어요. 과장님이 나를 부르시더라고. 오늘은 뭐 아침에 브리핑 없어요? 아, 이분이 듣고 있었구나. 네. 아, 이분이 그동안 안 들은 게 아니라 듣고 있었구나. 그러고서 아, 요거 오늘 할 일인데 요거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알았어요. 그건 내가 챙길게요. 그러고 자리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중에 제가 그거를 부사장 돼서도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어요. 전무 부사장 때 그때 우리 개발실장님이 나중에 이제 사업부장 되고 사장 되신 분인데 아침에 가서 인사드리고 요거가 좀 큰 일인데 요거는 좀 챙겨주십시오. 요거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나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자기 일뿐만이 아니라 그 팀 또는 파트 그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적어보고 선배나 상사한테 이런 일이 오늘 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마무리해달라. 이거는 내가 하겠다. 이런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 어차피 또 상사나 선배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또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투두리스트 가지고 50초 브리핑하는 거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이거는 의원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일이란 무엇인지? 저에게 일은 사실 나이에 따라서 조금 틀렸던 것 같아요. 아까 20대 때는 네. 일은 사실은 생계수단이었고 근데 일을 하면서 이제 일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그다음에 내가 일에 관해서는 가장 자신 있다. 이 분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화하고 혁신해 나갔던 특히 30, 40대 때 이런 기억이 있는데 일이라고 하는 거는 곧 삶이었고 제 삶은 곧 일 아니었나. 젊은 사람들은 요새 워라밸이라고 그래가지고 일과 삶이 분리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일하고 삶은 분리가 안 돼요. 회사에서는 네. 365일 나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아니 365일 어떻게 나를 쳐다봅니까? 의문이 생기죠. 월요일 날 아침에 8시 반에 회의를 해보면 자기 일에 대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해야 될 일을 주말에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온 사람과 진짜 이 생각이 단절돼가지고 온 사람과 딱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거는 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일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빨리 처리하고 저는 그 자체가 자기 개발이었고 내 삶이었고 그게 나중에 삼성전자에서 임원이 되고 전무 부사장 승진하고 또 사장 대표이사가 되고 그 원동력이 없었다면 네. 오늘의 고동진이 있었을까? 저는 생각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일과 삶은 분리가 안 된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하고 세상하고의 상호작용이에요. 인간은 태어나서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거든. 네. 삶은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하고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가 바로 일이거든. 일이 없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추구하는 일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이 수반이 돼요. 젊은 사람들이 저는 일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소통이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말은 잘못된 거죠.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인간관계하고 소통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 저 같은 경우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일로서 모든 것을 승부를 했고 일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만들었고 일 속에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에게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인생 자체가 아니었나.